그 영화 보셨어요? 룸 넥스트 도어. 우리에게 마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 룸 넥스트 도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먼저 이 영화는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님이 2024년에 제작한 영화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작가로 나오는 줄리안 모어가 옛 동료였던 그리고 종군 기자였던 틸다 스윈튼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가는데요. 고통의 약을 먹고 잠에 든 틸다 스윈튼은 잠에서 깨어나서 줄리안 모어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둘은 숲에 있는 별장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종군 기자였던 틸다 스윈튼은 어둠의 경로로 어떤 약을 구하고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룸 넥스트 도어, 그 별장의 층은 다르지만 이 방을 쓰고 있는 줄리안 모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방문이 닫혀 있다면 내가 그런 줄 알라고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네.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사실 이 영화는 죽음을 다루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불법인 안락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말하자면 영화적으로 소위 속된 말로 재밌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두 틸다 스윈튼과 줄리안 모어 두 배우의 캐스팅은 이 영화의 매직이라 그럴까요? 이 관객들이 정말 나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감상을 할 수 있게 되는 영화의 마법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익히 우리는 이 두 배우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진성성이라 그럴까요? 충분히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영화의 매직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영화 원스라고 그러죠. 아일랜드 영화 원스. 저예산 독립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특히나 뮤지컬 영화인데 저예산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뮤지컬이라는 영화는 특히나 돈이 많이 드는 영화인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가난한 두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장면을 보면은 길 위에서 두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주위에 아이들이 배우 얼굴을 한번 봤다가 카메라를 한번 봤다가 뭐 이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자기들끼리 낄낄낄 웃으면서. 사실 영화에서는 상업 영화에서는 쓸 수 없는 NG 컷인데 이 영화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관객들은 벌써 이 두 배우의 그리고 이 이야기에 충분히 몰입을 할 준비가 있고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마법이 일어난 거죠. 이 룸 넥스트 도어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배우의 캐스팅은 그런 영화의 매직을 마법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이 배우의 일들이 나의 일처럼 느껴졌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 영화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만약 당신이 말기암 판정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그런 친구가 자신에게 안락사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 두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화 감상 내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고 또 영화를 보고 나온 뒤에도 그 깊은 여운으로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안락사에 대한 영화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페드로 감독님의 입장에서도 사실 안락사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고 전작들이 속된 말로 어떻게 영화적으로 재밌게 이거를 풀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그 영화 끝까지 밀고 가는 서스펜스 이 두 친구들의 연인들의 마지막 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그 크고 작은 서스펜스를 통해서 이 영화를 끝까지 밀고 가는 이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영화들과 좀 다르지 않나.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안락사에 대한 무거운 주제를 영화적으로 좀 풀어낸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좀 주제에 비해서 의상과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화려해요. 여기에도 페드로 연출가의 감독님의 좀 의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 뉴욕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두 캐릭터를 그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의상이라든지 그 인테리어 가구라든지 이런 게 좀 화려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특히나 틸다 스윈튼의 의상은 정말 파랗고 노랗고 화려하게 막 나와요. 근데 사실 리얼리티는 또 따진다면 뉴욕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주 검은색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인데, 근데 페드로 감독님은 그 내 어머니의 모든 것 90년대에 만드는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에서부터 같이 작업을 한 그 비나 의상 감독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스페인의 좀 색감과 그런 그 패션 감각이 좀 남달리 들어갔다 그럴까요? 죽음이 어떻게 보면 무채색으로 그려진다면은 죽음을 생애에 대한 강한 집착력을 화려한 의상과 그 가구 어떤 무대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 그만큼 삶에 대한 강한 또 의지는 또 그 위험 있는 삶에 대한 또 스스로 그래서 병원이 아닌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을 하는 그런 결론으로 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틸다 스윈튼의 그 텅 빈 눈빛하고 네, 그 화려한 의상이 정말 대비를 이루는 것 같아요. 네. 말기암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둔 이제 틸다 스윈튼은 특히나 피부가 하얀 백지처럼 하얗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발에 그 대비적으로 아주 강렬한 색감들의 옷과 드레스는 아주 대비되는 감성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요. 특히나 틸다 스윈튼의 그 텅 빈 눈은 이 영화의 압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죽음이라는 특히나 또 안락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그야말로 좀 영화적으로 풀어낸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보고 나서도 긴 여운으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화의 스노우 좀 눈이 특별한 아, 의미를 가져요. 예, 룬 넥스토 영화에는 처음과 마지막에 눈이 등장을 해요. 이제 줄리아 모어가 틸다 스윈튼의 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방문을 했을 때 창밖으로 핑크색 눈이 내린다고 이제 틸다 스윈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숲속의 별장에서 줄리아 모어가 누워 있는 의자에 누워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눈이 내리는데 페드로 감독님은 그 스페인 감독님 페드로 감독님은 여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다고 해요. 다시 이제 윤회 처음과 끝이 같이 이어지는 윤회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만드셨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그 틸다 스윈튼이 병원에서 핑크색 눈을 이제 바라보면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일랜드 작가의 제임스 조이스 작가의 그 단편 소설 The Dead 죽은 자들에 나오는 마지막 문구가 있어요. 그 시처럼 아주 아름다운 문구인데
Just the snow falling faintly upon all the living and the dead. 눈이 희미하게 내린다. 산자 위에 그리고 죽은 자 위에. 이 눈은 그래서 처음과 시작을 장식을 하면서 페드로 감독님이 윤회를 생각을 하면서 만드신 영화라고 하거든요. 감상 포인트로 여러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